자, 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메가공무원학원 영어 박수연입니다. 오늘 2022년도 지방직 시험이 있었던 날입니다. 아침부터 시험장 가셔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모두 다 이 해설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이든 아니든 모두 다 좋은 성적으로 꼭 지방직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선 총평을 간략하게 하고 문항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영역이나 문항, 그 다음에 난도를 제가 표기를 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오늘 치러진 지방직 시험의 총평을 한마디로 하면 작년 지방직보다도 더 무난하고요. 전체적으로 평이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쭉 생각을 했을 때 이 중에서 아무리 쉬운 시험도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면 체감 난이도라는 게 다 쉽지는 않죠. 긴장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수험생 입장으로 이렇게 쭉 훑어봤을 때 여러분이 그래도 20문제 안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문법 영작 문제 중에 제가 문항 번호를 까먹었는데 그 토이 나오는 거 있었죠. 수동태 틀려서 답인 거 그죠? 그게 5번이었나요? 예. 자, 요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독해 연결사 문제 있죠. 요거는 여러분 조금 고민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쉽게 풀었는데 막상 채점하니까 틀렸거나 요 연결사 문제는 그렇게 틀릴 소지가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영작은 작년 지방직을 혹시 기억을 하신다면 작년 지방직은 영작이 꽤 까다로웠어요. 예, 이렇게 한 번 봐가지고는 어디가 틀렸지 잘 모르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역대 기출에 출제되지 않았던 것도 한 문제 정도 선택지 하나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지방직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여러분 되게 평이하게 딱 떨어지게 내기는 했습니다. 어법을. 자, 그래도 어법은 기본 영작으로 나오면 누구나 조금은 어려워하죠. 그래서 그 중에 평이하게 냈다지만 그건 선생님 입장인 거고 또 여러분 입장에서 시험장 가서 혹시 좀 못 봤거나 틀리거나 할 수 있는 문제를 4개 중에 뽑자면 그 토이 나오는 거 문항번호 5번이었던 것 같은데 자, 요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사 문제. 요거 2개는 여러분이 틀릴 소지가 있는 문제로 제가 찍겠습니다. 나머지는 무난했습니다. 자, 어휘는 전체적으로 난이도 합니다. 이 1번에 나온 플렉서블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 이론 때부터 워드마스터에 발표치고 어휘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플렉서블이 밑줄 치고 나올 만한 단어는 아니에요. 선택지에 자주 돌아다니는 빈출도가 높은 단어지. 근데 그게 지금 밑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거라고 해봐야 with respect to. 이건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독해 지문에 하도 많이 나온. 그리고 우리 기출할 때 어휘 정리했습니다. 자, 옛날 국가직 동의어 찾기 문제에 나왔었던 표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좀 유명하고 꼭 어휘 시험으로 출제가 많이 안 됐어도 독해할 때 충분히 봤던 것들 위주로 자, 밑줄 단어들은 냈고요. 자, 수거도 여러분 대부분 중학교 수거죠. 우리 독해할 때 늘 보던 거 정리 다 했던 거 위주로 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은 어휘 이디엄 쪽이 전체적으로 다 좀 난이도가 하 쪽에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는 중하 정도 수준인데요. 이건 선생 기준인 거지 학생들은 항상 모든 어법 문제를 다 어려워해요. 대부분 어휘야 그래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몰라서 틀리는 거 별로 미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해설 보면 알겠고 한데 자꾸 문법을 많이 틀리니까 여러분 되게 문법을 조금 곤란해 하시죠. 자, 그래서 영작형으로 나오면 어쨌든 오답률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나머지는 이디엄도 좀 섞었고 이번엔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 그 토이 나오는 수동태 문제 제외하고는 다 평이합니다. 답도 좀 잘 고를 수 있게 냈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문제 뽑았지만 저랑 하신 분은 아시죠? 그 수동태, 분사, 최빈출이에요. 우리가 밑줄조차 없는 영작형에서 가장 못 알아보는 게 수동태 문제라 올해 국가직에서도 분사 문제, 태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원래 늘 잘 나왔고요. 그리고 나오면 항상 오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연습 많이 시켰는데 가서 알아보셨기를. 자, 생활영어 보겠습니다.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생활영어에서 정리했던 옛날 기출에 나왔던 이디엄이나 관용 표현도 섞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출 내용 여러분 복습을 충분히 하셨다면 이디엄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이디엄 나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 가볍게 맞출 수 있는 수준이고요. 수준으로 봤을 때는 난이도 중정도입니다. 자, 이제 독해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연결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난이도가 중급이거나 하인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독해 풀 때 요 연결사 문제 말고도 저는 독해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다면 독해 지문 가운데 나오는 어휘 수준이 조금 우리 기출어휘 정리할 때 나왔던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 읽으면서 어떻게 답은 찾는데 되게 빨리 해석이 안 되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읽는데 속도가 좀 걸리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 모른다라고 해서
문제 전체로 봤을 때 답이 안 나오거나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독해를 난이도 중하, 좀 쉬운 편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문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휘 수준은 좀 있었습니다. 기출어휘 정리했던 것들도 좀 끼어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씩 문항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플렉서블은 일단 발표 치시고요. 이렇게 밑줄보다는 선택지에 아주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유연한, 특히 생각이 유연한이라 융통성 있는 이런 뜻이죠. 자, 밑에서 가장 적합한 거는 adaptable, 적응 가능한. 그 사고가 유연하다는 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생각이나 이런 방법이나 규칙을 바꿔주는 걸 말하는 거죠. 딱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가치와 기준으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적응 가능한 2번이 가장 가까운 정답이고요. 자, 여기서 4번은 뜻 아시죠? 1번하고 3번은 너무 쉬운 중학교 기초 단어고, 자, 4번의 패셔닉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실 텐데, 얘는 별표 찍은 이유, 플렉서블과 같은 이유입니다. 어휘시험 선지에 되게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열정적인. 2번 보실게요. 자, 독해 필수 단어죠? very, 다르다, 다양하다. 자, 기억하신다면 작년 지방직에는 얘가 어법 문제에 그 very, V-E-R-Y, 매우라는 정도부사와 요 동사인데 혼동어휘식으로 영작 문제에 출연을 했었던 단어입니다. 독해 필수 단어고 사실 어휘시험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자, 다르다, 다양하다, 물가가 변동하다라는 뜻으로 선지에 있는 단어 중에서는, 자, 이렇게 변동을 한다는 얘기니까요. 당연히 변화한다는 얘기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decline은 별표죠. 보통 감소하다, 쇠퇴하다로 알고 계실 텐데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게 거절하다. 3번의 expand는 extend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늘리다, 연장하다가 extend고 얘는 공간이나 부피를 크게 만들다, 확장하다입니다. 자, 4번의 include, 포함하다죠. 자, 3번 보겠습니다. with respect to라고 하면 뭐뭐에 관하여, 관해서는 about의 뜻이죠. 그래서 옛날에 오래오래전 2004년인가 5년도 국가직에는 밑줄이 when it comes to 아시죠? 뭐뭐에 관해서는 이게 보통 여러분 어법으로 나오죠. when it comes to 뒤에 동명사, 요게 포인트였는데 2004년인가 5년 국가직에서는 얘가 그냥 밑줄이었어요. 얘하고 동의어 찾기에 얘가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출 수업 때 11월에 기출 어휘 정리할 때 이미 했었고, 그리고 기출 독해 지문에서도 꽤 여러 번 자주 봤던 표현이 요 with respect to예요. 자, 그래서 밑에 나온 전치사들은 독해 필수죠. 1번의 in danger of는 뭐 위험한 상태에서 이 뜻이고요. 자, in spite of는 despite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자, in favor of 독해에 맨날 나오죠. 자, 뭐뭐에 찬성하여. 자, 마지막 4번이 뭐뭐라는 점에서, 그게 관하여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밑에 수거 보시죠. 1번 turn into, 뭐뭐로 바뀌다, 변하다고요. 자, start over, start가 시작하다인데 start over라고 하면 완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프로비드 별표죠. 참다, 견디다고요. run out of는 무엇을 다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가끔 우리는 돈을 빈칸한다. long before the next payday. 다음번 급여일, 월급 받는 날 훨씬 전에 돈을 다 써버린다가 문맥상 가장 적당하죠. 정답은 4번이었고, 자, 보시면 1에서 4번까지 걸리는 거 없었어요. 여러분, 올해 지방직 어휘시험은요, 일단 밑줄 친 단어는 어머 자주 못 보던 게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밑줄 친 단어 모른다고 틀리지 않죠. 빈칸으로 놓고 해석을 해서 맞출 수 있게 출제를 했고, 이번에 지방직은 밑줄 단어 자체도 되게 평이하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1에서 4번까지는 다 맞추셔야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5번의 어법 보겠습니다. 제 무료 특강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하고 수업을 안 하셨던 분들이 혹시 이 해설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어법 이 영작형 되게 여러분 당황스럽죠. 뭐 밑줄이라도 있어야 얘가 포인트일 텐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풀이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암기한 구문 같은 출제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look forward to 나오면 다 맞추지 않나? look forward to의 포인트는 뒤에 ing, 그죠? 근데 그런 거 있으면 그 외운 구문으로 맞추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훑어봤어요. 어머, 없는데요? 2번. 그러면 주어 동사 찾고 수식어 가로치고, 이런 걸 여러분 구문 분석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 요거를 하시면서 동시에 속으로 반드시 하셔야 될 게 해석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뭐 올해가 아니고요. 원래 어법 문제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영어 시험도 똑같습니다. 어법의 수동태 관련된 모든 단원들 있죠? 분사라던가 아니면 오형식의 지각사역 동사의 목적보, ing, pp 이런 것들 있죠. 태하고 관련된 모든 출제 포인트는 다 최빈출입니다. 이유가 뭐게요? 많이 틀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말은 능수동이 불분명해요.
수동으로 원래는 써야 하지만 능동으로 써도 알아서 잘 알아듣고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능동, 수동을 가려야 하는데 이걸 밑줄이 있으면 여러분 수동태를 맞출 거예요. 밑줄이 있으면 동사 수태시 확인이 기본이니까. 근데 밑줄도 없는데 태가 우르르 나온다. 태를 어떻게 맞추죠? 해석해야 맞출 수 있습니다. 어법 풀 때 토익식으로 출제 포인트만 찾고 해석 안 하시는 분 영작형 어법 다 맞기 힘들어요. 해석을 해야 맞춥니다. 자, 그래서 구문 분석하면서 해석하시면 태나 분사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 해석과 맞는지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해석을 해도 알 수 없는 출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일치, 그죠? 그 다음 시제 이런 것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여러분 문제집으로 문제 푸실 때도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자, 실제 시험장 가서도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업하셨던 분들은 심화 때부터, 아니 기출 때부터 우리 문제 풀 때, 그다음 무료 강의도 많이 했고 계속 제가 이 연습을 시켰는데, 물론 제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다 어법을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쩌란 말이야, 맨날 어법은 나오면 다 틀려,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계속 문제를 풀고 익숙해지시면 포인트가 되게 잘 보이고 맞추는 개수가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세상에 비법 강의나 한 번에 뿅 이런 건 없어요. 박수현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어법을 100점 맞아요. 다음날부터. 이렇진 않아요. 하지만 도대체 뭐가 포인트야 어쩌라는 거지는 아니라는 거지. 이 순서대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량에 받쳐주면 잘 보이고 잘 풀립니다. 자, 까먹지 말고 꼭 연습을 하시고, 자, 이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1번을 쭉 훑어보시면 딱히 암기한 구문이 없으니까 해석하면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he asked me. 자, 지금은 내용 보시면 ask가 사형식 수여동사로 쓰였죠. 자, 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제가 봤을 때 사형식 간접 목적어의 직접 목적어 자리에 지금 의문사부터 나오는 의문사절이죠. 의, 주, 동 잘 썼고요. 간접 의문문의 어순. 그 다음 두 번째 주절 동사가 과거입니다. 따라서 종속절도 반드시 과거 써야죠. 2번 시제 일치가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 볼까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자, keep이 지금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 keep, 유지하다, 계속하다는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혹은 지금처럼 분사를 쓰죠. 그런데 자, 얘가 이 형식 동사고 보어인데 come은 자동사니까 pp 쓸 일 없겠죠? 항상 ing. 자, 이 형식 킵의 보어 자리 분사형 ing 잘 썼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게 세 가지인데요. 다 잘 썼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쭉 훑어보시면 출제 포인트 보이나요? 딱히 외운 구문 없죠. 자, 이제 구문 분석할게요. 자, 토이즈가 문장 제일 처음에 나온 명사입니다. 따라서 얘가 주어고요. 본동사는 뒤에 보시면 has 여기에요. 그럼 주어 동사 사이는 전부 주어 수식이니까 괄호로 묶고, 자, 해석 갈게요. 아이들이 1년 내내 원했던 장난감들이 최근에 버려졌다가 맞죠. 여러분이 한 해석이 능동인지 수동인지 늘 생각을 하면서 문법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장난감 주어잖아요. 그리고 해석하면 버렸다가 아니라 장난감이 버려졌다. 수동이죠. 그런데 지금 has pp면 능동 아니에요. 자, 그래서 has been recently discarded. 자, 2번이 틀렸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5번 맞네요. 예, 태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그나마 4개 중에 사실은 1, 2, 3, 4를 다 몰라도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를 지금 밑에 두 문제를 줬고,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유명한 출제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뭐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하나 꼽자면 5번이었던 게 아까 얘기했죠. 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태만 나오면 틀려요. 계속 나오잖아. 올해 국가직에도 분사 문제 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동태 관련된 단어는 다 최빈출이에요. 많이 틀리니까. 그걸 벗어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해석 안 하면 태는 못 맞춥니다. 영작형은. 특히나. 그러니까 해석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보시면 뭐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관계사 있으니까 얘가 포인트인가 보죠. 그죠? 자, 그런데 관계사 맞는지 보려고 해도 구문 분석하고 해석은 기본입니다. 그 여자는 누군가입니다. 어떤 누군가요? Who is always ready. 자,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자, 도움의 손길을 lend, 빌려줄. 잘 썼죠? 자, 얘는 포인트가 뭐냐? 우선 사람이고요.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잘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격 관계 대명사가 시험지에 나오는 순간, 특히 영작 문제에 여러분 의식적으로 암기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최빈출 포인트는요. 물론 여기 사람이고 주격 후 이건 내죠. 이 친구도 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쉬워서 잘 맞추죠. 주격 관계사 나오면 얘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얘가 포인트입니다. 동사. 주격 관계사 전례의 수일치는 아주 최빈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지금 후 이제 잘 썼습니다. 서문에 맞춰서. 자, 4번 보겠습니다. 인섹트가 주어네요.
딱히 포인트 없죠? 그러니까 해석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곤충들은 자주 BPP, 끌린다. 무엇에 의해서? 냄새에 의해. 자, 뒤에 나오는 대신 명사 다음이니까 관계사절이죠. 위치 대신 쓴. 자, 그리고 주격이죠. 자, 주격 관계사가 보이면 수일치. 자, 지금 R을 썼는데 선행명사 센치에 수일치한 거니까 잘 쓴 거죠. 그래서 밑에 두 개는 다 주격 관계사절에 수일치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럼 4번 문항은 태까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해석해 보시면 다 잘 썼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인데 여러분 이 5번 보세요. 여기도 태가 있죠. 여기도 태가 있죠. 태 잘 나온다니까. 국가직에도 이번에 분사 나온 거 다 태 관련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3개년 기출 뒤져보세요. 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푼다고요? 해석으로.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에 뭐 딱히 외운 거 없죠? 자, 그럼 볼게요. You can write. 여러분은 쓸 수 있습니다. On both sides of the paper. 종이의 양쪽 면에. 얘는 굳이 포인트가 뭘까 찾아보면 보스예요, 여러분. 얘가 지금 형용사로 쓰였죠. 근데 의미 자체가 양쪽의 둘 다의니까 얘는 의미가 수나 양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로 지금 쓰였습니다. 따라서 뒤에는 당연히 size, 복수 쓰셔야죠. 제가 볼 땐 얘가 포인트입니다. 밑에 2번 보겠습니다. 앞버, 제한하다, 제공하다인데 지금은 사형식 수여동사로 쓰였네요. 자, 우리 집은 나에게 제공한다. 뭐를? A feeling, 느낌을요. 자, security, 전치사 다음이라 얘가 안전이라는 명사죠. 근데 웜은 형용사죠. 자, 뒤에 보시면 다시 사랑이라는 명사고요. and 있어서 명사 병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나오는 웜은 따뜻한이 아니라 따뜻함, 온기라는 명사로 고쳐야 되겠죠. 얘가 틀렸고, 자, 얘 명사형은 warmth, 병치 문제였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얘는 딱 보이죠. 더 넘버 오브의 수일치. 자, 차사고의 숫자는 더 넘버 오브는 늘 더 넘버가 주어라. 수일치 is 잘 썼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여러분 보는 문장에 would, could, might, 즉 조동사 과거가 나오는 순간 would, could, might,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조동사 과거가 나오는 순간 가정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 would have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시간부사가 있다면 걔한테 맞추겠지만 딱히 시간부사가 없다면 주절과 앞에 if절의 시제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if절에 if가 생략됐으니까 도치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자, 얘가 would have pp면 had pp 도치니까 had 주어 pp 잘 썼네요. 자, 그래서 틀린 문장은 2번이었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도 엄청 독해나 생활영어에도 많이 나오고 이 어법으로도 잘 나오는 표현이죠. 자, 뭐뭐 할 여유가 있다 없다, can afford to 요건데 지금 단 한 푼의 돈도 낭비할 수 없다. 그럼 낭비할 여유가 없다라는 맥락인 건데 밑에는 낭비할 여유가 있다. can't가 아니라 can을 썼으니까 얘가 틀린 거겠죠. can't로 고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같은 경우는 나머지를 좀 몰라도 1번만, 얘가 유명한 애잖아요. 쟤만 똑바로 알면 맞출 수 있게 출제를 해줬습니다. 지금. 자, 맞추는 문제라는 거죠. 7번에 1번이고요. 2번 보실게요. The smile soon faded. 자, 원래 fade가 빛이 바래다, 사라지다 라는 동사입니다. 자, 미소가 곧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이 경우에는 어법 포인트보다 여러분 어떤 그 영작 문제가 1, 2, 3, 4가 다 올 어법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끔 4개 중에 하나나 혹은 2개는 이디엄 영작도 나와요. 얘는 이디엄은 아니고 fade라는 이 동사, 자동사인데 빛이 바래다, 사라지다라는 얘를 아느냐 이거 묻는 문제 같아요. 잘 썼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얘는 매번 구문으로 나온다고 별표를 여러 번 쳤죠. 원래 더 유명한 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have no choice, but to인데 지금 choice 대신 option, alternative 다 가능하죠. 이제 이번에 바꿔서 냈네요. have no alternative but 투부정사 잘 썼습니다. 얘 되게 빈출이에요, 여러분. 자, 4번 보겠습니다. aim이 명사로는 목표인데요. 동사가 되면 조준하다, 겨냥하다입니다. 그래서 I'm aiming 하면 나는 조준하고 겨냥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to start my own business. 자, 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요건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 5년 후에라는 표현할 때 후에가 전치사 after니까 after 5 years 하면 될 것 같죠. 미국 애들 그렇게 쓰더라고요. 헤아chen 표현에서 뭐 30분 후에 보자 이 말 할 때 after 30 minutes 이렇게 쓰더라고요. after 쓰는데 원래 현재 기준에서 미래로 얼마 후에는 in을 쓰는 게 문법상 맞아요. 자, in 플러스, 그래서 독해에서는 in 플러스 시간 나오면 1번 뜻이 after예요. 후에. 자, 그러면 after는 안 쓰느냐? 문법적으로는 after는요. 현재 기준에서 미래 방향으로 얼마 후에는 in을 쓰지 after를 안 씁니다. after는 대부분 과거 기준점으로부터 후에라는 표현에 쓰죠.
근데 이제 독해에서 여러분 인 시간 나오면 1번 뜻이 얼마 후에고 자, 안 어울린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은 얘가 in이니까 얼마 이내에 within으로 해석하죠. 얘 두 개로 외우시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보시면 5년 후에면 지금 이 문장 자체는 미래 얘기예요. 미래 얘기인데 어머 선생님 I'm aiming이면 진행인데요. 자, 작년 국가직 아니었나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 국가직에 BING를 미래로 쓴다. 그리고 저하고 공부하신 분은 기본서 시제에 나와 있습니다. BING는 now랑 쓰든가 now가 없더라도 문맥상 지금 순간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진행 시제입니다. 그런데 BING가 미래 알려주는 시간부사 tomorrow랑 썼다던가 지금도 미래 알려주는 시간부사 아니에요? in 5 years? 5년 후에.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아주 뭐라 해야 되지? 확정적 미래라고 해야 되나요? will이나 be going to보다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확정적 미래를 나타내는 게 BING예요. 자, 재작년 국가직에도 나왔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잘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8번 가겠습니다. 잘못 옮긴 거. 1번은 보자마자 1번인 거 아시죠? 얘는 외워야지. 자, 하자마자 뭐뭐 했다라는 구문이라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거고요. 선지 1번은. 그 다음 no sooner 다음에 공식으로 외워야죠. 그죠? no sooner had 주어 PP 이렇게 써야죠. 자, 식사를 끝내자마자 then I started feeling hungry again. 다시 배가 고프기 시작했다. 네. 자,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had I finished. 그리고 no sooner had 주어 PP의 구문을 관용 구문을 여러분 몰랐다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 말 안 되는 거 알겠어요? have 다음에 누가 ing를 써요? have 다음 투부정사는 모르겠지만. 그죠? 이게 이상해요. 자, 틀린 거 1번이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여러분 이거 지방직 할 때 내가 하지 않았나? 지방직인가 마무리 특강 할 때 어딘가 독해할 때였나? 기억 잘 안 나는데 이런 소소한 이디엄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소한 부사구 같은 애들 있죠. 이런 거 국가직, 지방직 옛날 기출 뒤져보시면 선택지에 자주 나옵니다. sooner or later는 조만간이란 뜻으로 soon과 같고요. 제가 외우라고 수업 때 2~3번 정도 얘기한 적 있어요. 시즌 중에. 제가 찍었다, 내가 찍은 게 나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소소한 것들도 공무원 시험에선 디테일하게 물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려와서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이상하다. what인데 어떻게 앞에 명사가 있지? 혹시 이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얘는 암기해야 되는 관용 구문이고 되게 오랜만에 나왔네요. 자, A 그냥 관용 구문이라 명사 있어도 왔어요. A is to be what? C is the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 A의 B에 대한 관계는 즉 A와 B의 관계는 자 C와 D의 관계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어머 선생님 what 다음에 what 앞에 어떻게 명사가 와요? 그 다음 뒤에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절이 올 수 있죠? 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얘는 관용 구문이에요. 그냥 외우는 게 장땡인 수거 같은 거예요. 자 A is to be what? C is to D. 잘 썼네요. 독소와 정신의 관계는 운동과 신체의 관계와 같다.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이디엄은 아니고요. 어법으로 자주 나오진 않았는데 이거 독해에선 자주 봐요.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 뭐뭐로 끝나다. end up ing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동명사. 얘도 관용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왜 뭐뭐 하느라 애먹다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뭐 it is no use ing 되게 유명한 관용 구문 많죠. 그 다음 뭐뭐 할 가치가 있다. be worth ing 그것처럼 결국 뭐뭐 하게 되다. 결국 뭐뭐로 끝나다. end up ing 얘가 포인트입니다. 잘 썼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 노순어 문두에 나와서 도치 구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상 어순인데다가 정상 어순이어도 have ing라니 말도 안 되죠? 틀린 건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법 끝났고요. 제가 5번을 잡긴 했습니다만 사실 5번도 커리대로 한 시즌을 어떤 교수님 따라 여러분이 성실히 수업을 듣고 복습하고 문제집도 조금 풀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사실 오늘 어법 문제 4개는 다 맞출만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시험장 가서 자기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감 난이도라는 건 그날그날 좀 다른 거니까 그랬을 때 4개 중에 5번 정도가 여러분 좀 틀릴만 하고 나머지는 좀 모르는 거 있어도 답이 쉽게 나오는 것들로 지금 깔아줬던 문제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생활영어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제가 아까 난이도를 하가 아니라 중으로 줬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모르는 표현이 껴있거든요. 1번 보실게요. I like this newspaper. 나는 이 신문이 좋아. 왜냐면 별로 편파적이지 않아. 한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아 그랬어요. 자, that's why. 그게 바로 이유야. It has the largest circulation. 뭔 소리야? 그게 바로 이유라고? 가장 큰 순환을 가진? 자, 우리가 아는 뜻은 circulation이 순환이죠. blood circulation, 혈액순환. 그런데 circulation 사전 찾아보시면 신문의 발행 부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문 부수라는 뜻이에요.
자, 신문 좋아하는 이유가 A가 별로 편파적이지 않죠. 되게 공정하다는 얘기죠. 그게 신문의 원래 기능이잖아요. 공정해야 하는 거. 자, 그랬더니 B가 그래서 가장 많은 판매 부수를 가지고 있다. 신문 부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dress up이라고 하면 쫙 차려입다. 정장 같은 거 있듯이죠. Do you have a good reason for being all dressed up? 너 그렇게 옷을 쫙 빼입은, 차려입은 데 대한 자, 어떤 좋은 이유가 있니? 뭐 이렇게 해석하셔도 문제는 없는데요. 좀 어색하지 않나요? 예, good reason은 좀 외워두세요. 이걸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방법은 충분한 이유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생각보다 굿이 다이어예요. 우리 비자나 뭐 신용카드 같은 것에 기간이, 기한이 유효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생각보다 굿이 다이어입니다. 그래서 good reason 독해 많이 나오니까 맨날 좋은 이유 하지 마시고 지금은 문맥상 충분한 이유라고 하셔야 자연스럽죠. 자, 차려입은 충분한 이유라도 있는 거야? 그랬더니 나 오늘 면접이 있대죠. 3번 보겠습니다. 자, I can hit the ball straight during the practice. 연습 중에는 볼을 직선으로 칠 수가 있지만 게임 중에는 그게 안 돼. 뭐 야구 연습하나 보죠, 그죠? 연습 중에는 직구를 잘 날리는데 실제 본 게임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That happens to me all the time. all the time이 항상, always예요. 그런 일은 나한테도 항상 생겨. 자연스럽죠? 4번 보겠습니다. Is there any particular subject you wanna paint on canvas? 캔버스 위에 당신이 그리고 싶은 특정한 주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자, 여기선 지금 캔버스 나왔고 페인트 나왔으니까 그림에 관련된 거니까 그림 그릴 대상, 주제라는 뜻이죠. 그런데 밑에는 서브젝트를 과목으로 해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답 아닌가요? 저 고등학교 때 역사 잘 못했어요. 이런 거니까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10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 했는데 원래 생활영어도 그렇고 독해 빈칸도 빈칸 다음 문장이 결정적 힌트죠. 자, O, A to B라고 보통은 쓰는데 여기는 for로 썼네요. 자, O가 빚지다죠. 수여동사 사형식으로 썼습니다. 나 너한테 빚을 졌어. 뭐를? 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요 빈칸인 거지. 자, 그것에 대해서 treat, 대우, 대접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한테 한턱 쏠 걸 지금 빚지고 있어. 이게 직역입니다. 결론? 너 때문에 나 뭐 잘 된 거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번이 되나요? I can't thank enough. 이해가 별표죠. 4번. 자, 이거 옛날 기출이죠. 그리고 우리 정리했습니다. 자, 이거 잘못해서 하면 난 너한테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없어. 이렇게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기출에 나와서 우리 공부를 했죠. 이보다 더 충분히 감사할 수 없다는 뜻으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고마워 이 뜻인 거죠. 자, 너무너무 고마워. 그것에 대해서 나를 도와준 걸로 너한테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대접 한번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뒤에 이어지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이었고 난이도는 그닥 어렵지 않았죠. 자, 11번 글의 순서입니다. 난이도 하예요. 자, 밑에 선택지를 보시면 주어진 문장 다음에 A로 가는 거 2개, B, C 고루고루 다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글의 순서는 주어진 문장을 읽고요. 이 주어진 문장 다음 누가 처음 가는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처음 가는 게 얘 다음에 A인지, 그죠? 그 다음에 얘 다음 B인지, 얘 다음 C인지 이렇게 읽다가 얘가 딱 그 문제지. 처음 가는 게 딱 하나 어울리는 게 있는데 선지에 딱 하나뿐이야. 그럼 그게 답이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사람들 who are blind,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everyday tasks, 매일의 일들 such as sorting through the mail, sort가 분류하다예요. 자, 메일, 편지 등을 분류하거나 혹은 doing a load of laundry, 자, 빨래를 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일들은 present a challenge. 자, 도전을 나타냅니다. 해도 되고요. challenge도 독해할 때 뜻이 하나 더 있죠. 도전보다 또 다른 뜻 뭐 있죠? 어려운 문제, 난제. 여러분 우리가 뭐 히말라야 등반하는 거를 도전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쉬운 일이 아니죠. 다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렵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챌린지는 1번 뜻이 도전, 어울리지 않으면 난제입니다. 자, 아무튼 앞 못 보는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매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전을 나타낸다. 뭐 얘기가 되게 어려워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아까 여기 썼던 순서대로 볼게요. 주전진 문장 다음 A 어울리나 볼게요. That's the thinking behind ERA. 뭔지 모르겠어요. 자, ERA 모르니까 뒤에 나왔죠. 컴마 찍고 동격입니다. 자, 새로운 서비스래요. That enables its thousands of users. 수천 명의 사용자들로 하여금 to stream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비디오를 스트림할 수 있는. 자, 그런 아무튼 서비스인데 이런 서비스 뒤에 있는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문장 다음에 A는 연결관계가 너무 안 맞죠. A는 처음에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지에 1, 2번 나가리예요.
자, 주어진 문장 다음 be 어울리나 볼게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을 해야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be. 하지만 what if, 뭐뭐라면 어떨까라는 표현이죠. 그들이 자, 눈을 빌릴 수 있다면 어떨까? Someone who could see.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눈을 빌릴 수 있다면 어떨까? 됐죠? 내용 어때요? 어울리고 자, 여기서 가리키는 데에는 내용상 위에 나오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죠. 자, B가 어울리는데 그러니까 답이 B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이 문제는 지금 B가 맞지만 왜? 요거 다음에 C를 읽었는데 어머, C가 더 어울리는데요? 그럼 처음 가는 건 C예요. 더 어울리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우린 C를 안 읽었잖아요. B가 어울리네까지만 하시고 C가 어울리나 확인을 해볼게요. 앞 못 보는 사람은 일상생활이 어렵다. C. The era agent. 자, 이 아까 위에 나왔죠? 이 서비스의 직원들은 이라고 했는데 주어진 문장엔 여러분 이 서비스 얘기가 없어요. 이 서비스 얘기는 A에서 아까 봤지, 그죠? 그러니까 C가 연결될 수 없네요. 따라서 처음 가는 건 B. 선택지의 B는 3번 뿐입니다. 맞추라고 낸 문제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단어 좀 어렵지 않나요? 막 여기 analogous, 이거 기출어휘죠. 공무원 기출 지문에만 나오는 어휘 시험에도 나온 적 있고, 그 다음에 analogy, 뭐 figure of speech 이것도 해석 안 됐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거 읽기가 조금 좀 까다로운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서 그러긴 한데 전체로 또 끝까지 읽고 보시면 못 맞출 문제는 아닙니다. 얘 맞추셔야 돼요. 자, 주어진 문장 삽입 문제 보겠습니다. The comparison of the heart to a pump, however. 자, 연결사 힌트죠? 그러나 심장을 펌프에다가 비유하는 것은요, 진짜 애널러지입니다. 애널러지의 뜻도 여러분 비유, 유추란 뜻이죠. 그죠? 비유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comparison이나 지금 애널러지나. 자, 심장을 펌프에다 비유하는 게 진짜 비유이다. 자, 첫 줄 가겠습니다. 이 글은 analogy에 관한 글입니다. 비유라는 것은요, a figure of speech. figure of speech도 여러분 비유예요. 비유라는 것은 in 위치 이하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in 위치 이하한 겁니다. 이거예요. 자, 비유라는 것은요, two things are asserted to be alike in many respects.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두 가지 것들이 alike, 비슷하다라고, 똑같다라고 assert, 주장되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자, 어떤 점들이냐면 that are quite fundamental, 상당히 기본적인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얘하고 얘는 기본적인 것들이 비슷해요 라고 말하는 방식이 analogy래요. 그래서 첫 줄은 analogy의 정의를 때렸으니까 이 글의 주제어네요. 이 글은 analogy에 관한 글입니다. 자, 그것들의 구조, 그 다음 the relationships of their parts, 그것들의 각 부분들의 관련성, 혹은 the essential purposes they serve, 그것들이 수행하는 필수적인 기능들, 이런 것들은 되게 비슷해요. 자, 비록 the two things are also greatly dissimilar. 자, 두 가지 것들이 또한 엄청나게 다르기도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은 또 되게 비슷하답니다. Roses and carnations, 여기부터 analogy의 이제 예시가 시작이 되네요. 장미와 카네이션은요, are not analogous. 자, 얘는 similar의 뜻이에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자, they both have stems. 그것들은 둘 다 줄기와 나뭇잎을 가지고 있고 했으니까 이때 they는 누구죠? 장미와 카네이션들을 가리켜요. 따라서 1번은 주어진 문장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문장 삽입, 글의 순서, 흐름과 무관한 문장의 대명사 포인트 되게 중요해요. 지금 만약에 여기 읽었던 지금 they가 해석을 했더니 앞에 나오는 장미하고 카네이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다른 어떤 소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읽어보시면 줄기 나오고 나뭇잎 얘기니까 좀 장미 얘기 맞잖아. 카네이션. 그러니까 지금 앞뒤로 다 똑같이 장미 카네이션 얘기니까 심장하고 펌프 딴 얘기하는 이 주어진 문장은 1번에 못 들어가죠. 탈락입니다. 자, 아무튼 장미하고 카네이션은요, 줄기도 갖고 있고 나뭇잎도 둘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둘 다 빨간색입니다. 색상이. 2번 볼게요. 하지만 데이. 자, 이때 데이도 만약에 장미 카네이션이면 2번에도 못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은 보여줍니다. 이러한 특징을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they are of the same genus. 제너스가 여러분 생물에서 종속, 과목, 강문계 기억나세요? 생물의 종, 속이란 뜻이에요. 속. 자, 하지만 그것들은 자,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장미하고 카네이션은 이러한 비슷한 성질을 같은 방식으로 보여주고요. 그것들은 똑같은 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데에는 계속 장미 카네이션 맞죠? 따라서 심장 얘기하고 있는 주어진 문장 2번에도 못 들어가네요. 3번 봤더니 또 이것들 대명사 나왔네요. 이것들은 요 단어 기억나세요? disparate, different의 뜻이에요. 이질적인으로 빈칸에
어휘 문제 기출 어휘 문제에서 빈칸에 한번 정답으로만 딱 한 번 출제됐었죠. 이질적인 다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것들은 다른 것들이지만 they share, 그것들은 중요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mechanical apparatus, 기계적인 장치를. 자, 여러분 3번의 these 앞에까지는 장미 카네이션 얘기인데 3번의 these가 나왔는데 읽어봤더니 여기는 장미 카네이션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얘는 기계 얘기잖아. 그 다음 또 하나, 앞에까지는 서로 지금 같은 속이고 같아요. 더 same이 나왔죠. 3번 앞에. 근데 갑자기 이질적인 반대말 형용사 나오지 않았어요? 자, 지문의 내용이 여기서 갈리니까 however 들어가는 주어자 문장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자, 3번. 자, 13번 그래 제목 보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정답의 근거만 찾겠습니다. 자, 쭉 내려가시면 여기 to be more productive 보이세요? 문도에 투부정사 나오고 컴마 찍었습니다. 부사적 용법으로 하기 위해죠. 더 생산적이기 위해. 여러분 이거는 첫 줄에 efficiency가 주제어예요. 효율성. 그 효율이 있다, 능률적이다, 효율이 있다는 얘기가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은 주제어예요. 자,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제목 예지나 빈칸 문제의 따옴표, 인용 부어는 정답에 직결이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죠. 자, do one thing uninterrupted. 한 가지 일만 하세요. 방해되지 않은 채로. 자, 지속되는 시간 동안에. 멀티태스크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 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해라. 이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주제 그대로 나타낸 거 4번입니다. 자, 여담인데요. 유튜브에 세계 굴지의 기업에 되게 우리 들으면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리더들 있죠. 리더들만 모아놓고 브레인 트레이닝을 시키는 트레이너가 자기 그 세미나라고 해야 되나요? 강연을 했던 게 이렇게 짧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를. 당신이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최소한 성공이 아니더라도 망하고 싶지 않다면 두 가지를 명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명심했어요. 첫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지 말 것. 여기서 뭐 시간 보고 이런 건 괜찮죠. 유튜브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의 이 뇌를 닫아버린대요. 아침에 한참 오늘 뭐 해야 하지 계획을 잡고 이렇게 머리를 빨리빨리 회전을 해서 하루에 딱 어떻게 내가 생활을 할지 플랜이라는 걸 딱 짜야 되는데 유튜브를 보면 이렇게 계속 보기만 하잖아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그게 닫혀버린대요. 생각하는 뇌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은 나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되게 잘해. 무리 없이.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되게 대단한 것이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한 번에 하나만 하랍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흐름상 무관한 문장 보실게요. 자, 요 유형은요. 일단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그런 걸 주제어, 핵심어, 키워드라고 하죠. 주제어를 찾고요. 필자가 이 주제어를 좋다고 했는지 나쁘다고 했는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즉 쉽게 말할게요. 주제문을 찾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대부분 나쁜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되는 애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주제어는 A고 글의 방향은 플러스예요. 정답이 되는 애는 1, 2, 3, 4 중에 자, 전부 다 A 얘기하는데 3번만 B 얘기예요. 당연히 3번이 흐름에 벗어나는 거죠. 자,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흐름과 무관한 문장 고르세요 했는데 주제어가 A잖아요. 1, 2, 3, 4가 다 A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논지에 벗어나는 게 없는데요. 그런데 글의 방향 플러스죠. 자, 1번 플러스, 2번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자, 이러면 글의 방향이 틀린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답되는 경우가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주제어가 다르거나 두 번째, 글의 방향이 다르거나.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릴게요. 수능도 우리 시험도 이 유형이 정답이 1번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라고 하지만 수능이나 우리 시험이나 되게 15년 이상 되지 않았어요? 수능은 95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공무원 시험도 여러분 90년대 후반, 97년도부터 문제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제 보면.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이 유형은 어느 시험에서도 단 한 번도 1번이 답이 된 적이 없으니까 그걸 조금 활용을 하면 1번은 답에서 제끼고 시작을 합니다. 1번은 답이 아닌 거예요. 됐죠? 들어보죠. The skill to have a good argument. argument, 주장, 논쟁이죠. 그죠? 말다툼. 자, 훌륭한 논쟁을 하는 스킬은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아유, 주제어 나왔네요. argument에 관한 글이고 인생에서 중요하다 했으니까 필자의 의견은 argument 플러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줄에 주제어와 글의 방향이 나왔지만 얘가 주제문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주제문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나온 두 번째 문장이 진짜 주제문이죠. 첫 줄은 그냥 소개문, 도입부예요. 앞으로 아규먼트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이것만 알려준 거고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네요. 자, 하지만 it is one that. 자, 그것은 that 이하한 것입니다. Few parents teach to their children.
자, few의 뜻은 거의 없는 이니까 부정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but도 있고 부정어 있으면 강조 표현이죠. 따라서 14번 문장의 주제문은 지금 두 번째 문장, 법문장입니다. 자, 되게 argument라는 게 되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는 부모는 거의 없다. 1번 갈게요. 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We wanna give kids, 우리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로 하여금 말다툼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요. We have our own arguments behind closed doors. 닫힌 문 뒤에서 우리 자신의 주장,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즉, 드러내놓고 내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싸우면 안 되니까. 됐죠? 1번은 답이 아닌 걸로 가정하긴 했지만 일단 집에서 부모가 아이한테 아규먼트를 지금 권장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논지의 일관이 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1번에서는 여러분 아규먼트 나왔죠? 주제요? 자, 2번 보실게요. 그러나 if kids never get exposed to disagreement, 동의하지 않는 거죠. 동의하지 않는 게 아규먼트 아니에요? 얘 지금 주제어 일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 바꿔쓰기 하는 게 패러프레이즈라고 하죠. 영어 글쓰기의 원칙이니까. 자, 하지만 아이가 절대로 이런 논쟁에, 즉 불일치에 노출이 돼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그들의 창의력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3번 보실게요. Children are most creative. 아이들은 가장 창의적입니다. When they are free to brainstorm. 자, 그들이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with lots of praise and encouragement. 자, 아주 많은 칭찬과 격려를 가지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3번은 주제어인 argument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자,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자, 4번 확인 좀 해볼게요. 얘가 3번이 답이 맞다면 4번은 또 argument 얘기해야죠. 자, it turns out that 대절이라고 밝혀집니다. Highly creative people,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주 성장합니다. 가족에서 어떤 가족이냐면 full of tension, 동그라미 하셔야죠. 무슨 뜻이야? 긴장감, 팽팽함입니다. 단어를 바꿨었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긴장감이 돈대. 여러분 전쟁 나기 직전이나 막 약간만 삐끗하면 싸울 것 같을 때 우리가 긴장감이 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텐션이란 단어를 썼지만 얘가 사실은 아규먼트의 문맥상 동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번, 2번, 4번에는 주저인 아규먼트가 다 들어가 있죠. 3번만 아규먼트와 대체될 단어든 아규먼트든 있어야 되는데 없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5번, 16번 일치불일치인데 요건 여러분 따로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너무 쉬워서 그냥 읽어보시면 나오죠. 그죠? 자, 15번 일치하지 않는 것. 자, 밑에 보시면 3번이죠. 청각장애로 인해 들을 수 없었다. 이게 답이었고요. 자, 16번도 쉽죠. 자, 정답은 자, 3번이죠. Australian Aborigine 여러분 원주민이에요. 호주 원주민 문화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완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있는데 지문에 보시면 kept changing이라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이름을 바꿨다. 지문 후반부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 3번이었습니다. 자, 17번 그래 요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는 건데 이 글은 여러분 주제문이나 요지가 대놓고 딱 나오지 않았어요. 그 주제 요지를 요 앞에 있거나 아니면 글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데 잘라 먹었습니다. 잘라 먹고 지금 추론 형식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답의 근거를 찾으라고 하면 자, 어디 있죠? another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제가 PPT라 여러분 잘 못 찾아요. 여기네요. 자, another experiment showed 이 부분입니다. 앞에를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앞에 읽어보시면요. 뭔가 상대방한테 그 전화를 하기 위해서 동전 요구를 하죠. 동전 좀 빌려주실래요? 이렇게 할 때 학생이랑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면 동전을 꿔줄 확률이, 학생들이 돈 빌려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죠. 그리고 보실게요. 또 다른 실험은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문사예요. 얼마나 자동적인지를 우리의 긍정적 반응이 비슷한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반응이 얼마나 자동적일 수 있는지를. 자, 전체가 쇼의 의문사절 목적어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뭐예요? 긍정적 반응도 비슷한 사람들한테 더 크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another가 답의 근거라고 한 건 얘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 글의 단락 전개 방식이 열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열거 방식을 취하면 첫 번째 열거 앞이 주제인데 잘라 먹었잖아요. 원스터디 앞에. 그 주제 추론 형식으로 낸 거예요. 요지 추론. 근데 뭐 어렵지 않죠. 비슷한 옷차림을 하면 긍정적 반응도 올라가고 돈도 잘 빌려주고. 자, 그 내용 가진 게 답인 거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옷이란 단어 attire라던가 어휘 수준 좀 중간중간 어려운 것들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자, 1번이죠. 사람들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those who 이해한 사람들을 도울 가능성.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처럼 옷을 입은 사람들,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들한테 긍정적 반응도 높고 도움도 더 많이 주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18번 연결사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아까 어려운 문제라고 잡았는데요. 독해 특강할 때나 해설할 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원래 나머지 독해 유형은 뭐 아주 너 틀려라라고 작정하고 완전 난이도 상으로 내면 뭐 누구나 틀리겠지만 그런 이례적인 아주 어려운 문제를 제외를 하면 어떤 유형이나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빈칸이든 글의 순서든 만점 가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풀어봐도 그렇고요. 학생들 가르쳐봐도 그렇고요. 원래 연결사 유형 자체는 노력을 하면 물론 열에 9개까지는 맞춰요. 노력해봐야 소용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왜 마지막 그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것도 답이라고 하면 맞고 이것도 답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데 왜 도대체 얘만 답인 거야? 그걸 선생인 저도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연결사 문제 자체가 여러분 원래 난이도가 중급 이상 넘어가면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얘 한번 보실게요. 자, 첫 번째 A에 들어갈 거 보시면 자, 선지에 For example, therefore, in the same way 1, 3, 4 다 순접이고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만 역접입니다. 올라갈게요. 자, duration이라는 게 지속기간이란 뜻입니다. 지속기간은 공유합니다. 역관계를, inverse가 뒤집어진 거꾸로의 뜻이거든요. 역관계를 공유합니다. 누구랑? frequency. 자, 여기서 여러분 frequency의 뜻 몰랐을걸? 보통 빈도수라고 할 텐데요. 여기선 주파수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frequency가 특이하게 우리 라디오 주파수 맞춘다라고 하죠. 그런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은 duration이 주제어입니다. 자, 여기서 if절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예시가 시작이 된 거죠. If you see your friend frequently, 여러분이 친구를 자주 보면 미안해요 여러분. 주파수가 아니라 뒤에 자주 보면 어쩌면 했으니까 여기는 빈도수가 맞네요. 자, 지속기간이라는 것은 빈도수와 역관계를 공유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밑에 내용 보시면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보느냐 횟수. 이거 하고 만났을 때 이 사람이랑 얼마나 오래 뭐 밥을 먹든 얘기라든 오래 있느냐. 이거는 역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를 자주 보면 만남의 지속기간은 will be shorter. 그쵸? 자주 보는데 길게 얘기할 게 있나? 없죠. 짧아질 거래요.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를 자주 못 보면 여러분의 방문의 기간, 즉 만남의 기간은 지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쵸? 여러분 1년에 한 번 본 친구하고 막 밥 먹고 할 얘기가 많죠. 1년 동안 쌓인 거 막 3시간, 4시간 얘기하는데 맨날 보는 친구는 짧게 계속 보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A 다음에 다시 또 if가 나오죠. 자, 내용 잘 보셔야 돼요. If you see your friend every day. 여러분이 친구를 매일 본다면, 자, 이 매일은요. 위에 나온 첫 번째 if에 자주 본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친구를 자주 본다면에 얼마나 자주요? 매일. 구체적인 표현 아닌가요? 자, 그 다음 뒤에 보실게요. 이렇게 매일 보면 여러분이 그 만나는 방문의 지속기간은 can be low, 낮아질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 사건이 전개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계속 발맞춰 갈 수 있으니까, 쫓아갈 수 있으니까. 자, if however,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only see your friend twice a year, 1년에 딱 2번만 본다면, 자, twice a year는 누구에 대한 예시냐면요. 아까 주제문 다음에 첫 번째 if 말고 두 번째 if절은 반대 상황이죠. 친구를 별로 자주 못 본다면, 별로 자주 못 보는 게 얼마나 만에 한 번 보는 건데요? 1년에 2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나온 if절에 대한 구체적 예시로 if절이 A 다음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for example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 찾아도 답은 금방 나오죠. 자, 처음 들어갈 건 for example이고 뒤에 conversely 한번 보겠습니다. 자, B 앞에 보실게요. 자, you probably spent several hours. 자, spend 돈 시간 ing죠? 자,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 시간을 서로 간의 생활에 대해서 catch up on, 따라잡느라. 그 얘기는 자주 못 본 각인 거죠.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못 봤으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걸 따라잡느라 여러 시간을 이제 소비를 해요. The duration of the same dinner, 그 똑같은 식사하는 사람들의 그 똑같은 식사의 식사 시간은, 식사의 지속 기간은 would be considerably, 상당히 더 짧을 겁니다. 자, 앞에 나온 문장이랑 지금 반대 상황이죠? 얘네 둘이 지금 반대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규칙적으로 본다면, 자주 보면 식사 시간이 짧아요. 근데 자주 못 보는 게 앞 상황이죠. 이 지금 PPT 앞 페이지라 제가 안 읽었는데, 자주 못 보고 오랜만에 본 친구는 식사 시간이 길어요. 그동안 할 얘기가 많으니까. 자주 보는 친구는 식사 시간이 짧아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실게요. 자, B 다음. In romantic relationship. romantic relationships가 뭐 말하는 걸까?
뒤에 봐도 알겠지만 커플, 남자 여자 이성 관계를 말하는 거죠. 자, 커플 관계에서 the frequency, 그 빈도수와 지속 기간은요 매우 높습니다. Because couples, 왜냐하면 커플들은 특히나 새로 이제 막 만난 커플들은요 wanna spend as much time,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싶으니까 with each other, 가능한 한 서로와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커플은 자주 봐요? 1년에 한두 번 봐요? 자주 보죠. 그럼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아까 자주 보는 사람은 만났을 때 듀레이션이 짧다라 그랬잖아요. 앞에 그 얘기였잖아. 그죠? 그런데 커플은 자주 보는데 지금 듀레이션이 어떻대요? 길어요. 이건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 앞 상황이랑 지금 반대죠.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대로 for example 1번 반대로 conversely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19번 빈칸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단어들 좀 어렵습니다. propaganda가 뭐냐면 선전. 됐어요? 자, 일단 빈칸 포함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지막 문장에 나왔죠? 이 글의 주제문입니다. 결론 부분. 그리고 빈칸 앞에 여러분 appear가 나타나다지만 이렇게 투부정사 나오면 이 형식으로 seem의 뜻이죠? 인 것 같아 보이다 이 뜻이에요. 지금 나타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by ing 빈칸한 것 같아 보임으로써 우리의 신뢰를 얻는다. 자, 여기서는 confidence가 자신감 안 어울려요. 그래서 신뢰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요 빈칸 포함한 문장의 시작이 여기죠. 자, 노동 지도자라고 이게 직역인데 노동조합 간부들이죠. 노동조합 간부들이나 사업가들, 그 다음 미니스터는 장관 아니면 목사라는 뜻인데 여기선 장관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장관, 교육자, 그리고 광고업자들은 have used this technique, 이러한 기법,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해왔어요. 뭐 하려고? 우리의 신뢰를 얻으려고 빈칸해 보임으로써. 자, 여러분 빈칸 문제는요. 패러프레이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영어는 글쓰기가 같은 단어 계속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바꿔 쓰기를 해요. 그게 패러프레이즈죠. 자, 본문에 이 빈칸은 읽어보시면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따옴표 또 나오죠. 그죠? Just one other folks. folks가 그냥 people이야, 여러분. 자, 그래서 단지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걸 그런 인상을 주려고 지금 뭐 선전한다는 예시가 나오고 있죠. 요거하고 같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평범해 보이는 거죠. 우리 자신과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로 보임으로써 우리의 신뢰를 얻으려고 한다. 답은 2번이고요. 자, 전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propaganda.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선전 기법 중에 하나가 to convince the public. the public은 대중, 시민입니다. 대중들에게 대절을 납득시키는 겁니다. 이 선전가의 견해가 보통 사람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도 너랑 같아. 자, 이걸 계속해서 납득시키는 게 이 선전 기법이래요. 자, 그리고 that he or she is working in their best interest. 자, 그리고요, 이 보통 사람들의 여기서는 흥미, 관심 안 어울리죠. 이익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난 노력하고 있다. 이걸 보이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자,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정치가 speaking to a blue collar audience. 블루 칼라 오디언스에게 말하는 정치가라는 건 결국 사무직 노동자, 대학을 나오고 정규직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선전을 하는 그런 정치가는요. may roll up his sleeves. 그의 소매를 걷어붙이고요. 그의 타이는 풀어요. 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업무 많으면 정장 입고 출근했다가 타이도 풀고 자켓도 벗고 소매 걷고 일하죠.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모습을 연출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요. attempt to use the specific idioms. 자, 아주 구체적인 특정한 이디엄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대중의 이디엄.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 이게 다 비슷해 보이려고 하는 선전 기법인 거죠. 자, he may even use language. 자, 심지어 그는요. 언어를, 말을 틀리게, incorrectly 사용할 수도 있어요. on purpose, 의도적으로. 왜 이렇게 하느냐? to give the impression that. 자, 그들에게 이 정치가 자신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중에, 일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인상을 주고자. 자, 그리고 여기까지 예시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기법은 또한, 자, employee 맨날 고용하다가 아니라 이용하다도 돼요. 자, 이러한 기법. 내가 선전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동류의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려는 이 기법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또한, 자, glittering generalities. 반짝거리는 일반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To give the impression that 이하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 정치가의 견해가 똑같다는 거. 아이고. Those of the crowd. 자, 대중의 견해와 똑같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being addressed.
자, 여기서 address는 다루다라는 뜻입니다. 다루어지는 대중. 자,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기법, 지금까지 본문 읽었을 때 이 기법은 뭐죠? 내가 선전하는 사람들과 나도 비슷한 사람이고 너네들 중에 한 사람이야.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까 위에 나왔던 common person이라던가 그 다음에 밑줄 걷었죠. 다운표에 있던 표현 just one of the folks. 일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는 거. 자, 요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빈칸을 채워야 되니까 자, 평범한 사람들, 우리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임으로써 우리한테 신뢰를 주려고 하는 거죠. 자, 20번 거겠습니다. 20번은 독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상 어휘 문제입니다. 선택지 보실게요. 1번의 gravity는 중력이고요. 2번의 friction이 마찰입니다. 자, 3번의 vacuum은 진공, 4번의 acceleration은 가속 과정. 자, 빈칸 포함한 문장만 읽어도 답이 나오죠. 자, 여기 at the end of a ride. 여기서부터죠. 그리고 롤러코스터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다 탄 끝에 롤러코스터는요. slowed down, 속도가 느려지고요. 브레이크 메커니즘에 의해서 근데 어떤 브레이크 메커니즘이냐? 빈칸을 만들어내는 between two surfaces. 자, 그럼 여러분 롤러코스터가 속도가 느려지려면 두 표면 닿고 있는 부분에 마찰이 일어난다는 거 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만 봐도 답이 나오는 경우죠. 자, 그래서 마찰이라는 단어 정답은 2번인데 여기서 여러분 1, 3, 4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고요. 2번은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속어법 쓰시면 나머지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건 2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맞췄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방직이 끝이 났고요. 지방직 해설 강의가 끝이 났고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한 시즌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저는 이제 7월에 새로운 기본 이론으로 또 새로운 시즌을 이제 준비를 할 건데 해설 강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내년 시험을 어쨌든 준비를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간단하게 좀 당부를 드리고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는 딴 거 없어요.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처럼 난이도가 평이하면 초시생이나 공부기간이 짧은 학생들도 충분히 합격 점수를 빨리 뽑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렵게 나오지 않고 있는 추세인데 되게 어려운 걸로 공부를 하시면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본 단어에 일단 충실하셔야 돼요. 기본 단어가 뭔데요? 수능 필수 어휘. 그걸 먼저 쭉 훑어보시고 모르는 거 불체크 하셔서 먼저 외워놓고 그 다음 기출 어휘 이디엄을 그 위에 엎어야지. 섞어서 하시면 분량만 많고 열심히는 하는데 맨날 시험 볼 때 모르는 거 나오고 이래서 재미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보셔서 아시잖아요. 다 기본. 우리가 독해할 때 보는 수거, 그 다음 단어들로 지금 도배가 되어 있죠. 물론 내년도 시험도 또 이렇게 난이도가 똑같나요? 공무원 시험은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장담할 수는 없어요. 똑같을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어렵건 쉽건 간에 기본 단어에서 어휘 시험도 나오고 기본 단어 가지고 여러분 독해도 하고 문법 문제도 푸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어휘 어려운 단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건 기본 단어가 다 됐을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단어장 하나 사셔서 쭉 훑어보시고 모르는 거 불체크해서 반드시 외우시고 그리고 나서 기출어휘나 이제 수거 이디엄을 다 하셔야 여러분 탄탄한 고득점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문법은요. 무조건 요약 정리는 한번 하셔야 돼요. 지겨워도 참고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문제를 꼭 푸셔야 되는데 많은 문제 안 푸셔도 돼요. 문법 문제, 영작형 문제. 하루에 5문제도 좋고요. 물론 여러분 뭐 7월 달부터 당장 내년도 시험 공부하는데 당장 문제를 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해설 강의를 여러분 보시는 시점이 시험 보고 나서 궁금해서 보시는 경우와 그 당일날. 근데 그거는 비중이 많지 않을 것 같아. 그죠? 아마 지금 제가 촬영을 하지만 2022년 6월 시험 당일날 촬영을 하지만 이 강좌를 보는 사람이 많은 경우는 보통 올해 말이겠죠. 내년도 시험 대비할 때 기출문제 풀고 해석하기는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니까 자, 그 시기인 사람들에 한해서예요. 처음 하시는 분은 기본 이론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문제, 영작형 문제를 푸시는데 아까 푸는 방법 얘기했죠? 출제 포인트 찾고 구문 분석하면서 해석하고 수일치, 시제. 예, 이 순서대로 문제를 계속 똑같이 푸셔야 돼요. 문제집 한 권까지는 아니고 절반 정도 푸시면 조금 감 잡힌다 싶고 한 권 정도 푸시면 좀 많이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권 풀었던 거 2회독 들어가시면 그때부터 조금 이제 여러분 점수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째. 독해는 여러분 지금 평이하게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 독해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우습게 보고. 그러다가 한번 큰일 나요, 여러분. 응? 남들은 다 어려워서 하나 틀리고 10개 중에 9개를 맞췄다는데 난 독해 쉽다고 생각을 하고
문법 하느라 바빠, 행정법 하느라 바빠 그래갖고 영어 독해는 안 풀었단 말이죠. 그리고 시험을 보시면 시험 문제가 내가 봐도 쉬워. 그런데도 틀립니다. 남들 9개 맞추고 나보다 독해 못했던 친구가 9개 맞추는데 나는 7개밖에 못 맞고 이런 일이 생겨요. 시험의 난이도가 쉬우면 처음 진입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해요. 오래 공부하지 않아도 합격 점수를 빨리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험의 난이도가 이렇게 쉬워버리면 공부 기간이 연차가 되는 친구들한테 불리해요. 하나만 틀려도 등수 쭉 떨어지고 합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난이도가 쉬워서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난도가 쉬워서 유리한 건 초시생 얘기고요. 공부 기간이 1년 넘어가시는 분은 난도가 쉽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고 조밀하고 촘촘하게 공부를 하셔야 그래야 좋은 점수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80, 85점 수두룩하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어느 직렬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 영어 80으로는 별로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90점 넘겨도 지금 이렇게 난이도가 쉬우면. 자, 지난번 국가직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게 지금 출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난도가 쉬우면 공부 1년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만점, 100점 찍어주거나 하나 틀려도 지금 어쩔까 싶은데 일반 행정직이나 교육행정직은. 그래서 1년 이상자들은 훨씬 더 공부를 난이도, 시험 문제 수준을 높일 필요는 없는데요. 되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예. 그래서 독해. 자, 유형별로 좀 까다로운 유형들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독해 풀이법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시는데 그냥 문제 쭉 읽고 그냥 느낌대로 답이 3번인 것 같네? 그리고 또 채점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해설할 때 오늘 아주 쉬운 일치불일치 제외하고는 정답의 근거 다 밑줄이 그어드렸어요. 그거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 맞췄는데요. 이걸로 안 되고요. 그래서 근거가 뭔데? 여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문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쉬운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얘기했잖아요. 이건 초시생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 공부 1년차 이상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이던 1년차 이상이던 다 공통된 내용이 요거예요.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지금 난이도면. 그리고 지금 난이도보다 한두 문제 더 어려웠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1년 이상 된 학생들한테 너무 불리하게 나오고 있는 거 맞으니까. 그런데 1년 이상자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하는 방법은 아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디테일만 채우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자, 여기까지 지방직 해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제 수업 따라오신 분들, 그리고 제 수업을 따라오시지 않았더라도 지방직과 올해 국가직 대비해서 여러분 긴 시간 장기 레이스 잘 버텨주셨고요. 모두 원하시는 합격의 꿈 이루시길 바라고 저는 새로운 시즌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